제주 4.3 당시 군경 토벌대가 버리고 간 폭발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폭발 사고는 4.3 특별법에서 규정한 4.3 기간을 지난 시기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4.3 이후에 수류탄을 밟고 숨진 어린이 2명이 희생자로 결정되며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KBS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폭발 사고들에 주목해 당시 어린이였던 피해자들을 돌아봤습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폭발 사고 피해 실태를 안서연, 고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날은 슬프게 비까지 내리는 날이었다. 운동장에서 꽝 하고 불발탄이 폭발하는 찰나 침묵으로 고요했던 짧은 순간이 지나고 아수라장이 된 운동장과 교실에서는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비범벅이 됐다. 교실과 운동장의 부상자들이 흘리는 핏물은 빗물과 섞여 곳곳에 피바다가 되었다. (85세) 강승찬 할아버지의 왼쪽 눈에는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70년 넘게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 강 할아버지. 가슴부터 다리까지 곳곳에 박힌 파편은 11살 소년의 삶을 조각냈습니다. 5, 6학년 생도들이 그걸 가져가서 돌로 두드렸단 말이에요. 걔가 무슨 것이 노란한 약들이 막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것만 생각났는데 그게 폭발해 보니까 3시간은 기절돼 버렸지 나도. 그때 즉석으로 한 22명 돌아가시고 한 이틀, 3일, 일주일 안내에 또 7, 8명 돌아가시고 총계 32명 죽었어요. 상관나 호나라.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조카뻘 되는 나이 윤택이라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하나밖에 없은 그 조카가 살려달라고 예고를 해놨어요. 끔찍했던 폭발은 1950년 7월 14일 오전 10시쯤 효성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11살이고 5학년 됩니다. 큰 나무 밑에서 번쩍하는 성랑이와 함께 꽝 하는 소리가 터졌고 당시에 하얀 연기가 올라왔고 또 어린이들이 비명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만부석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마침 어느 한 선생님이 교회대에 올라가더니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고 그날 또 기억나는 것이 7월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났었는데 갑자기 장대비 같은 그런 소나비 억수가 쏟아졌어요. 그럴 때만 동네 어르신들이 어린 것들이 죽었으니까 하늘도 불쌍히 여겨서 비가 내린다 하는 그 말씀을. 교선초 한 귀퉁이에 서 있는 희생자 위령탑. 30여 명의 학생들이 폭발물로 희생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65년 만에 위령탑을 세운 건 형제를 잃은 동생들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봐도 승산이 없다. 90%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산이 없다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죄 없이 갔는데 그건 동생이 나라도 형님네 죽은 그 애석하게 죽은 거를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표선국민학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찾아갔고 이랬는데 군인들이 한 3개월여 주둔했었다. 그런데 그날 폭파 사고는 5월 29일 날 발발했었고 군인들이 철수한 날은 28일 날이에요. 2010년도가 이제 우리 표선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인데 그때 100년 사이에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마당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를 이제는 좀 세상에 드러내놓고 좀 알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희생자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제적부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찾아내는 게 이제 가장 어려웠었죠. 학생들을 덮친 폭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49년 3월 10일 서기국민학교에도 비명 소리가 퍼졌습니다. 마침 집에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막 왔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것을 언제면 비가 개고 집에 갈까, 어떻게 집에 갈까 하면서 교실을 나와서 앞에 교실 처마 밑에 서 있었거든요.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근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된 거는 몰라요. 그때 5학년 학생이 저를 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줬다고 해요. 그날 다친 사람 중에서 저가 제일 중상자였고 다친 학생들은 28명이 다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5명이 죽었다고 배에다가 파편 구멍이 7개가 있었고 다리 밑으로는 피범벅이가 돼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냥 닫혀 있었으니까 저 혼자 이제 그 희생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그때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걸 생각이 났어요. 사고가 난 지 76년 만에 찾은 학교. 곁에는 폭발 사고로 8살에 숨진 친구 김충강의 남동생이 함께했습니다. 누님 저 사고 났던 데가 저쪽 출입문 앞에 쪽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중망이 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지금 76살이 났네. 서근숙 누님이 그 어린 때 충만이 누님하고 단짝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숙이 누님 덕분에 근숙이 누님이 자료 냈던 거 또 기억해서 글을 써놓은 거 그런 걸 모아가지고 유족 신청을 했더니 작년 4.3 때 그게 이제 유족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어렵게 찾은 누님의 생활기록부에는 폭발 사건의 사망이라고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학교 측에서는 그 한자를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내달라. 그 보내달라 해서 보내온 거 보니까 그게 써 있어요. 사고 당시 교실에 있었던 고 김충강의 큰언니는 이제야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놀고 달라 이러는 도중에 뭔가 모르게 팡 하는 소리가 나길래 이거 무슨 소리가 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연기가 연기가 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어디로서 그
내 동생이 어느 거라고 구별할 수가 없지요. 막 피들 막 나고 그냥 막 내중으로 양쪽으로 이쪽으로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교실 바로 밑에 뚫려 있는 그 구멍에 탈안을 넣은 걸 애들이 무슨 장난감을 가져다가 장난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런 데가 이 여기 주둔하여 있을 때 이 속에 버리고 가니까 애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때리니까 폭발이 터졌다. 이거를 제가 제 귀눈으로 다 듣고. 하지만 4.3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던 시기. 유족들은 슬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날의 진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 났는데 그런 걸 조사조차 안 하느냐. 세상에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제까지 지내다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폭발 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숨죽여 있던 아이들이 과연 이들뿐이었을까? 4.3 당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북촌초등학교. 1949년 1월 주민 400여 명이 군인들에게 총살당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폐허가 된 마을에서 아이들은 순경놀이를 했습니다. 잔디밭에서 누워서 둥글면서 돌인 줄 알아갖고 던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아들이 그거를 팡한다고 해갖고 무서워서 잡진 못하고 빙빙 돈 거지. 잡으면 무서워서 잡진 못하고 나무 쪼가리를 하나 봉나서 꿰어서 가는데 딱 떨어지니까 피식 소리 나니까 우리도 피식소는 모르니까 둘이는 주저와서 왜 그러지 hen 보고 나도 맞으려고 하는데 순간은 상방 앞뒤라 팡한다. 그러니까 난 팡하는 소린 드러나니까 그냥 달린 거예요.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애가 없더라고. 그래서 난 도망가는 줄 알아서 없는 줄 알았지 비록 산산조각 나서 어쩌던 건 몰랐다고. 순식간에 6살, 7살 난 아이 둘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파편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장애를 갖게 되면서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건 당시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아주 깊숙이 패이고 옆에 담벼락이 전부 다 무너지고 상황이 아주 참 비참했다 그래요. 둘이가 이렇게 산화돼 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놔둔 거는 고무신짝하고 널리 이렇게 찢긴 옷까지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 피 묻은 흙 같은 거 좀 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빈집에 수류탄을 두고 간 건 경찰로부터 훈련받던 청년단이었습니다. 훈련받던 그 청년단들을 모아서 숫자를 파악하니까 하나가 없어져 버려서 이거 왜 없어졌냐니까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면서 훈련받다가 못 찾았는데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조사받던 지서장인지 하여튼 누군지 몰라도 그 훈계를 너희들 때 잘못한 것 때문에 민간이 피해를 받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질타하는 것까지는 내가 봐서. 하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고 이 사고로 인한 장애는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숨진 7살 아이가 유족의 노력으로 올해 초 4.3 희생자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지 72년 만의 일입니다. 수류탄 그 애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만들었겠습니까?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흘린 그 수류탄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숨어있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희생자에게는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83세 원홍택 할아버지는 독촌국민학교 집단 학살 당시 어머니를 잃고 8살 고아가 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를 맨날 기다렸어. 할머니가 이제 형제를 거두다가 능력이 안 돼서 외도 고아원에 간 거라.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할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어릴 때 이제 집에 왔나 봐. 외갓집에가 북촌 초등학교 가까워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학교 주변을 맴돌던 소녀는 70여 년이 흘러서야 취재진에게 자신이 폭발 사고 피해자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릴 때니까 거기서 막 뛰어놀다가 그 담보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수리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수리탄인 줄도 모르고 그걸 외도 보육원에 갖고 가서 꽁차도 차다가 손에서 뭐 생각지도 않고 뭐 이렇게 뚝뚝뚝뚝 두들다 보니까 팍 하니까 저는 살고 나가 두드렸는데 저는 살고 그 옆에 앉았던 그 친구는 돌아가고. 이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원 할아버지. 주변 친구들의 따돌림까지 받으면서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다니고 그대로 책보 가고 고향으로 와버렸어요. 제대명지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가방 들고 지금 온 게 고향 와서 지금 산 게 지금까지 있어요.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에 걸친 비극이 끝났지만 죽음의 공포는 계속됐습니다. 올해로 80이 된 김기만 할아버지는 68년 전 숨진 당시 13살 형과 10살 조카를 잊지 못합니다. 1956년 5월 2일 서귀포 남원 하레리의 한 목장에 심부름 가던 두 사람은 수류탄을 밟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앉아있다가 그것이 폭발되니까 뭐 이 몸 네 몸 서로 섞여졌을 거고 뭐 참 이런 말 할 수가 없는데 고깃집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수습해서 못하니까 부모님 내가 직접 그 눈으로 봤으니까 매일 가슴 아프고 생각하고 꿈에 나타나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옷이 다 헐어가지고 제목을 못 다니겠다 해서 옷 가서 밥 묻어주고 사태 축가 가서 울면서 계속 소극을 하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김 할아버지 가족은 폭발했던 수류탄이 4.3 때 설치된 것으로 보고 3년 전 두 사람을 희생자로 신청했지만 특별법을 명시된 4.3 기간을 지나 발생했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것은 4.3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이러한 인명살상 모기를 국가는 반드시 수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러한 내용을 국무총리한테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취재진은 1년 넘게 재심사만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유족들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군부대 설치 여부를 따져볼 때 4.3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길로 이제 가게 되면서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동생이 형 만나 매날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만날 거 아니까 형님 꼭 만나서 포옹하고 같이 안아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삼 기간을 지나 숨진 피해자를 희생자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 한 4.3 중앙위원회 관심으로 재개된 제주도의 인과관계 조사가 큰 힘이 됐습니다. 4.3 사건이 아니었다면 왜 그때 거기에 폭발물이 있었겠는가. 따라서 이분들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따질 거라면 AI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맡기지 뭐하러 사람이 그렇게 심사를 합니까? 4.3이 아니었더라면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대대본부나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해안마을에 있는 각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군과 또는 경이 주둔함으로써 거기서 무기를 유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린이 폭사 사건들이 그렇게 연이어서 발생했던 겁니다. 4.3 그 기간이 설령 지났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이 그 신기해서 또 쇠뭉치를 갖고 놀다가 이게 폭발을 했다면 그것은 4.3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KBS 취재로 확인된 서기국민학교와 북촌국민학교 인근 그리고 제주보육원의 폭발사고 피해 어린이들. 묻혀있던 폭발사고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진상조사도 더는 미뤄선 안 될 과제입니다.